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집의 차학일지입니다. 주식이 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휴식이 좀 길어지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봅니다. 주식을 너무 아직까지는 기대할 것이 못된다. 조금 더 기다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 2분기가 훌쩍 넘어가야만이 본격적으로 아마 반응이 크게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주식은 시간 싸움이니까요. 자, 이 시점에서 그 대가들이 옛날에 한걸 말한 말을 응용을 좀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이것저것 만지면서 책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이 대가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냥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업하면 부를 얻을 수 없다. 투자는 마음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시간 싸움이죠. 주식 투자는 마음 사업이고 조급함에 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급함에 마음이 급해지면은 언제든지 패착이 오고 실패가 온다. 빨리 내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주식에서 상당히 손실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기다릴 줄 알아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 이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좋은 주식도 조금만 내려가면 몰려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어쩌고 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말로 저기 무슨 쏘갈머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의 두 가지 행태인데 그야말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쏘기 상하지만도 기다려주면 결국은 좋은 주식은 원위치를 찾아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때가 돼야 되거든. 그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틀렸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실패했는데 작살났는데 지금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 애들 지금 그쯤에서 한 50% 빠져가 있습니다. 50% 넘게 빠졌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물렸다 말다 반도체 몇백 가지를 또 조금 한 2천만, 3천만 내려가면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 뭘 물렸단 말이? 아직 팔지도 안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봐야지. 좋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가 선택된 종목을 샀으면은 그걸 어느 정도 가져가 봐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아주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나쁜 주식으로 판단이 서면은 그 즉시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 사면요. 사람들이 저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꿈을 먹고 산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결과가 나오면 끝이 나더라. 끝나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저 주식이 매력 주식이고 미인 주식으로 이렇게 판결되면 무한정 올라갑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돈 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적이 딱 나오면 그냥 꼬꾸라지. 한두 번 봤습니까? 여러분들 다 봤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욕심을 좀 내라.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지금 정정 짜증나는 주식장 아닙니까? 이럴 때 조금 욕심을 이제 조금씩 내기 시작하자. 그렇게 좋은 주식을 발굴해가지고 조금씩 사 모아자. 남들이 욕심을 냈을 때는 그야말로 조심을 좀 해보자. 그게 역발상이죠. 이게 참 세상 투자는 다 역발상입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그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지 않습니까? 조지 소로스 예측하기보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적용해라. 그리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놨고 그대로 진행하면은 손실을 좀 봐서도 걱정이 없어요. 올해 들어가쳐도 약 한 15% 정도 17%인가 그렇게 손실을 봐가 있습니다. 근데 손톱만큼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뭐 됩니까? 어차피 2분기, 3분기에 넘어서면은 장이 좋아질 것이고, 그 주식이요. 그리고 내년에는 화려한 비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더니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주식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이 양반이 보면은 장이 패닉이 오면은 매수하여 약 3년 정도 보유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3년 정도. 그렇게 장이 패닉이 왔을 때 뭔가 계기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게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기가 출현했을 때 그 가감하게 욕심을 내서 사서 좋은 주식 사서 3년 느긋하게 가져가면서 3년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인데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2년 만에 올 수도 있고 3년 만에 올 수도 있다. 느긋하게 묵히 보자 이겁니다. 요 핵심은 사실은 여기 전문가들이 했던 말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요 말이 딱 맞다. 그러니까 손정희 같은 사람도 숨겨진 보수 기업을 발굴 잘 해내라. 손정희 소프트뱅크에 손정희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알리바바 이런 것도 돈 몇 푼 안 할 때 돈 대줘가지고 천문학적 돈을 떼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 손정희가 손대가지고 얼마나 땡겨 먹습니까? 그 마찬가지.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을 우리는 발굴해내는 게 장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시세를 좀 멀리 해보자. 조급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묻어라. 시세를 좀 멀리 하고. 그게 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 투자 바람직한 주식 투자 성공 핵심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종목 선택이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사실은 참 좋은 주식을 발굴해낸다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자기가 마음에 드는 주식을 한 5개 정도를 발굴해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큰 수익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 돈을 믿음이 가야만이 어느 정도 1년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3년을 가져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랜 동안 묵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핵심 성공 주식은 첫 번째는 몇 년간 폭풍 고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삼성전자 좋기는 한데 고성장 폭풍 고성장 할 그런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덩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주식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뻗떡뻗떡 그야말로 잘하지. 제가 골프를 이렇게 보면서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 친구들은 어깨가 좋아가지고 거리도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잘 칩니다. 근데 골프 달인이 돼가지고 한 30 중반 후반 넘어서 뭐 40대 되면 골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죠. 주식도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오래된 기업들은 늙어버렸어. 안 갑니다. 모아서 안 가고 젊은 주식 중에서도 폭풍 고성장할 종목을 찾아내 발굴해내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고성장하면서 영업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력한 테마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반도체가 테마를 어느 정도 이루어내고 있는데 전체 우리 장을 보면요 아주 장년 모양으로 그렇게 절대적인 테마를 이룬 그 섹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차전지 이 배터리 중에서도 소재주 주식이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뭐 이것 좀 넣었다, 저것 좀 넣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될 때는 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종목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현재, 주식이 우리가 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게 자꾸 폭락이 뭐 오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떨어지는 주식장을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지면요. 이것이 진짜 기회가 오는 것이지 여기 지금 떨어지다 좀 가랑비 어떻게 떨어지긴 하는데 이걸 갖다가 걱정하고 속상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주식 투자를 아직까지 한참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물 한잔 한번 먹어요.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약 근 한 10일째 기관들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40만 원 미만에서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사 모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약 2분기 넘어서면은 아마 40만 원 미만에서는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만 원 초반인데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에코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1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저번 때 가격으로 하면 50만 원 아닙니까? 여기서 2만 원 더 떨어지면은 80만 원, 아니 40만 원대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2만 원 더, 여기서 2만 원 더 떨어진다고 해서 뭐 내 계좌가 엄청나게 무슨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2만 원 떨어지가 차라리 바닥을 다지고 가지고 턴해버리면 더 낫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겁낼 거는 하나도 없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산을 앞뒤로 이렇게 다 재봤을 때 에코프로 10만 원이면은 너무나 착한 가격이다. 떨어지는 걸 뭐 즐거워하지 겁을 내고 뭐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주식을 저도 매를 하도 많이 옛날에 맞아봐가지고 요즘은 감각이 좀 둔해져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든다네요. 자, 액분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힘 못 써보고 지금 있죠. 이런 게 짓누기는 게 좋죠. 많이 짓누기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회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부채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4만 원이 저점으로 해서 언제든지 탁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튀어오르는데 지금 28만 원. 조금 떨어지도 좋죠. 더 떨어지면 좋은데 여기서 올라가면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쉽게는 떨어지지 않더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스코 부채는요. 코스모 신소재와 LNF도 역시 마찬가지. LNF는 이미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1분기 뭐 영업이익이 개차만 났죠. 개차만 났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 뭐 소재주들 뿐만 아니고 이 셀 종류도 1분기에 완전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쫄았죠. 지금 저 에코프로도 행편없잖아요. 근데 2분기 넘어서면요 다 회복합니다. 원위치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S 같은 거 요즘 잘 올라가다가 사실 여기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한 양일간 좀 빠졌죠. 아직까지 완전 빠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재미를 봤었는데 요즘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게 보이고요. 지금 봐보세요. 에코모티 이런 애들도 엄청 올라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토막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죠. 한 70% 선을 내려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만간 조금 더 떨어지면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은 빛을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장비주들 해가지고 윤성 FNC라든지 탑머터리얼 요 PNT 요게 상당히 오래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PNT를 누군가가 노릴 겁니다.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전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아직까지는 고점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는 했어도요 그대로 살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최근에 근 10,000원 정도 떨어지가 있는데 반도체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혀 떨어지 죽은 것 같아도 아직까지 한 번 더 꿈틀거릴 겁니다. 너무 이런 주식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성엔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마이크로 뭐 댓글 보니까 물려가지고 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엇이 큰일 났다는 이야기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떨어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때 하나마이크로 한 2번 얘기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실은 수익 내고 끝내고 놓았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반도체가 삼성전자 끊기면은 언제든지 그 하단에 있는 애들 소부장이 끊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끊길 상식 보면 팔고 넣어가지고 감망해보는 것도 좋은데 붙들고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사지 말아야 되지. 또 조금 1,2천원, 2,3천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끙끙 알 정도 것도 막 주식을 사지 말아야 돼. 그냥 감망만 하고 확실한 거이면 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제가 또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꼭 사라 마라 하는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저 속으로는 답답하고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 사라 그랬나? 이런 주식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어제 아침에도 서진 시스템과 하나마이크론 제일 반도체에서 탑픽으로 넣어가지고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신문에도. 그래 아직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애들이 2차로 뛸 텐데 조금 빠지니까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아마 조금 올라가면은 내려면 얼른 팔아먹고 말겠죠. 그런 주식은 백날의 사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거 요즘 저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깨진다 말다 하다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올라가다가 1억 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8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도 역시 마찬가지 쭉쭉 빠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모르긴 해도 금년 하반기에는 저 생각인데 제하가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대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도 상당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 이런 주식은 일시적으로 뭐 10,000원에 애를 사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8,000원 들어가시니까 물렸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 조금 더 살았고 시간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10,000원 올라갔다가, 1억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겠습니까? 그 애가. 눈치 보는 것이죠. 사실은. 비트코인이 조만간 또 급등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너무 쫄아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참 주식 투자로서 돈 먹기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바이오 주식들도 끝없이 올라가고 뭐 하는데 바이오 주식까지 다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